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달란트 이야기, 이종선 씨가 지었고 토네이도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아쉽게도 절판 도서가 되었더라고요. 아직 중고에서는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은이 이종선 씨는 컨설턴트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누구나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이룰 수 있는 달란트를 갖고 있지만 정작 자신에게 그러한 달란트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특별한 성공과 행복을 향해 가기보다는 그저 다른 사람들이 이룬 성공과 행복을 무작정 쫓아가는 이분의 표현으로 평범한 삶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 책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 책은 주인공인 열화가 본인 안에 있는 달란트를 발견하고 또 다른 성공, 진정한 성공을 향한 달란트들을 찾아가는 여정을 소설 형식으로 써놓은 책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는 주인공 열화가 내가 성공의 달란트를 갖고 있음을 의심치 말라라는 달란트 1을 발견한 부분에서 끝냈는데요. 열아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준, 일깨워준 윤희사라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윤희사가 아니었다면 열아는 평범한 성공의 우물에 갇힌 개구리 신세를 벗어나지 못했을 텐데요. 위대한 달란트와 평범한 달란트, 그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달란트를 기꺼이 발견해서 그것을 최고의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열아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아는 윤희사라는 한 사람에게서 따뜻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본인을 굉장히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을 또 깨달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윤희사가 미션을 줍니다. 그 두 번째 미션으로 들어가 볼게요. 진정한 성공은 조화를 이룬 풍경이다. 진정한 성공은 평균적인 성공 너머에 있다는 윤희사의 가르침은 열아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들었다. 그에 따르면 지금껏 열아가 꿈꿔온 성공은 한계가 뚜렷한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달란트를 누구나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열아는 수첩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제주공항 착륙을 앞두고 선회하는 기내 창밖으로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그리고 맑은 바다가 천천히 담겼다. 3년 만의 귀향이었다. 대체 윤희사는 내 어머니를 언제 만났다는 것인가? 열아는 지그시 눈을 감고 두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떠올렸지만 두 사람을 잇는 어떤 연결고리도 찾을 수 없었다. 열아의 아버지는 뱃사람이었다. 작은 고깃배로 한평생 바다를 가꾸며 은빛 갈치를 잡는 어부였다. 그런 아버지를 깊이 사랑했던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두 분의 결혼을 놓고 주변에서는 반대도 많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한마디로 모든 반대와 수군거림을 일축하셨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아름답게 기대어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인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삶을 합치는데 사랑보다 더 위대한 조건은 없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특별한 사랑을 실천하는 달란트를 갖고 계셨는지도 몰랐다. 두 분은 서로 행복과 사랑에 정진하셨다. 아름다운 제주의 낮과 밤을 배경으로 단란한 가족, 단란한 식탁, 단란한 행복이 열아의 유년을 가득 채웠다. 열아가 13살 되던 해 바다로 나간 아버지가 거친 풍랑 속으로 사라지기 전까지는 사랑과 행복을 가져본 경험이 점점 힘겨운 추억으로 쌓이면서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가를 온몸으로 배우고 깨닫기 전까지는 3년 만에 뵙는 어머니는 여전히 인자하고 자상한 모습이었다. 어머니가 열아의 어깨를 가만히 잡으며 속삭였다. 저기 미끄럼틀 쪽을 한번 보거라. 열아가 고개를 돌렸다. 뛰놀고 있는 아이들 틈으로 휠체어를 탄 젊은 여자가 보였다. 그녀는 이리저리 휠체어를 옮기며 힘겹게 허리를 굽혀 뭔가를 줍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뭔가 햇살을 받으며 반짝거렸다. 유리 조각을 줍고 있는 거란다. 맨발인 아이들을 위해서지. 열아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페스탈로치 전기를 읽고 감동했나 보군요. 어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웃지 마라 아들아. 페스탈로치 흉내를 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녀는 앞을 보지 못한단다. 작년 이맘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해 하반신을 쓰지 못하고 그 충격으로 시력까지 잃었지. 열아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유리조각을 주울 수 있죠? 그녀는 교사를 꿈꾸는 매력적인 청년이었단다.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 틈만 나면 이곳에 와 유리조각을 줍곤 했지. 뜻하지 않은 사고가 그녀의 두 다리와 두 눈을 가져갔지만 그녀의 항상된 마음까지 빼앗아가지는 못했지. 그 마음이 모든 충격과 불편함을 딛고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한 것이란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삶, 즉 다시 태어난 그녀를 위해 신께서는 그녀의 마음에 눈을 달아주셨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 심한을 말이다.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마음의 눈, 심한. 신께서 그녀에게 새로운 달란트를 주셨군요. 달란트? 그렇구나. 멋진 표현이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유니사의 말이 떠올랐다. 평범한 달란트도 없고 위대한 달란트도 없다네. 다만 자신의 달란트를 가장 빛나는 성공으로 승화시킨 사람이 위대할 뿐이라네. 그녀의 심한이 그녀를 위대한 성공으로 이끌리라. 열하는 공연히 마음이 즐거워졌다. 네, 지난번 방송을 들은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유니사라는 분은 주인공 열아에게 최고 점수를 준 심판입니다. 면접관으로서 열아를 뽑아주었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미션은 최고 점수를 준 심판들을 차례대로 만나라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5명의 심판인데 그 첫 번째 봉투를 열었을 때 나온 이름이 본인의 어머니였고 지금 그 어머니를 만난 것입니다. 유니사라는 분은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는 달란트를 가지셨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 볼게요. 윤희사님은 너를 장윤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란다. 이 세상에 어머니라는 존재에게 보낸 거지. 윤희사님은 나를 만난 게 아니라 어머니라 불리는 사람들을 만난 거지. 신이 부여한 인간의 달란트를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 발견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어머니겠지. 자신의 몸과 마음, 피와 살을 나누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생명을 주관하는 신께서 너를 내게 보낸 그 기쁜 뜻을 어찌 말로 헤아려 볼 수 있을까? 내 아들의 달란트라. 윤희사님은 어머니라는 모질도록 순연한 짐승이 본능적으로 직감하는 아들의 달란트에 대해 알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네. 아들아, 너는 방금 전 운동장에서 무엇을 보았니? 네가 본 풍경을 한 장 한 장 사진처럼 인화해 보자. 첫째, 휠체어를 탄 여자. 둘째, 뛰어노는 아이들. 셋째, 어디선가 울려 퍼지는 아이들의 합창. 넷째, 중앙 계단에 앉아있는 스위티. 다섯째, 작은 벤치에 앉아있는 어머니와 아들. 이 평범하기 짝이 없는 5장의 사진이 어떻게 하나의 위대하고 특별한 풍경을 창출해낼 수 있었을까? 그건 각 사진과 사진 사이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 때문이겠죠? 어머니, 그 힘이 바로 심한인가요? 아니란다. 육체의 눈은 한 번에 한 장의 사진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심한은 한 번에 이 5장의 사진 모두를 볼 수 있는 달란트지. 즉 심한은 이미 존재하는 위대한 풍경을 발견해내는데 좋은 달란트지. 평범한 사진과 사진 사이를 연결하여 위대한 풍경을 창출해내는 힘. 그것이 바로 내 아들인 네가 갖고 있는 달란트란다. 그건 바로 의미란다. 의미라고요? 나는 그저 너한테 심한에 대해 일러주었을 뿐인데 너는 거기에서 아름답고 위대한 풍경을 만들어냈지. 운동장에 있던 모든 존재가 서로를 위해 유리조각을 줍고 있다는 너의 말 한마디가 이 평범한 풍경을 아주 특별한 의미로 만들었지. 네가 참 자랑스럽구나. 사실 나는 네가 이 세상에 숨겨진 많은 의미들을 발견해내고 또 새롭게 창출해내는 시인이나 화가가 될 줄 알았단다. 따지고 보면 나는 너의 달란트를 아주 어릴 적부터 발견해온 셈이구나. 열아는 어머니의 포근한 웃음에 기대어 한숨 자고 싶다는 유혹을 느꼈다. 어릴 적 너는
자주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곤 했단다. 네가 10살 무렵이었던가? 어느 날 내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너는 섬돌 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지. 아들아, 뭘 하고 있느냐? 라고 묻자 네가 기쁨에 찬 표정으로 깡충깡충 뛰며 외쳤단다. 어머니 들리세요? 보이세요? 파도 소리가 우리 집 앞마당까지 밀려들고 있어요. 아버지가 오시려나 봐요. 어디 그뿐이랴. 달 맞았곤 화난 저녁이면 내게 쪼르르 달려와 동생을 낳아달라고 조르곤 했지. 내가 웃으며 그 이유를 물으면 예쁜 저녁이잖아요. 예쁜 아기가 태어나기 좋은 저녁이잖아요. 라고 말했단다. 성탄절 선물을 받으며 너는 대뜸 이렇게 말하곤 했지. 어머니, 아기 예수가 왜 1년의 가장 마지막 달에 태어난 줄 아세요? 세상 모든 아기들에게 좋은 날들을 양보했기 때문이에요. 왜 가장 추운 겨울 저녁에 그것도 차디찬 마구간에서 태어난 줄 아세요? 그런 날은 누구도 밖으로 나와 돌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춥고 어둡고 차가운 날, 바로 그날을 돌보기 위해 아기 예수가 기꺼이 태어난 거죠. 붉은빛 뚜렷한 석양이 서쪽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의미를 창출하는 달란트를 드러내 보였던 유년 시절의 추억과 지금의 열아의 모습과는 너무도 먼 거리였다. 열아는 부끄러웠다. 그리고 마음이 아팠다. 아버지의 배가 거친 폭풍 속으로 사라진 후 열아는 모든 의미를 포기했다. 열어놓았던 모든 마음을 닫고 숨죽이며 유년 시절을 견뎠다. 마음을 닫고 모든 존재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며 이곳 아름답고 따뜻한 모천과 터전을 떠났다. 그리고 지금껏 그 길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걸어왔던 것이다. 열아는 어머니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미처 몰랐던 새로운 길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다. 저쪽 산 중턱을 한번 보거라. 열아는 문득 고개를 들어 어머니가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따라갔다. 바닷가 마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작은 산허리에서 공사가 한창이었다. 영화에나 나올 법한 멋지고 세련된 하얀 건물이 한창 마무리 단장을 하고 있었다. 널찍한 공터에 트럭 한 대가 커다란 대리석과 값비싼 수석 그리고 관상수들을 부려놓고 툴툴거리며 내려가고 있었다. 와,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별장을 짓나 봐요. 멋지군요. 탄성을 지르는 열아에게 어머니가 곱게 눈을 흘겼다. 이런, 너에게는 정녕 심한의 달란트가 없는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너의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냐? 너는 여전히 있는 그대로의 모습밖에는 보지 못하는구나. 아차, 열아는 부끄러움의 얼굴이 하늘의 석양보다 더 빨개졌다. 그는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의 문을 열어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무엇이 보이느냐? 세련되고 멋진 별장입니다. 하지만 이 작고 아담한 포구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산허리를 저렇게 마구 파헤치다니. 저건 산이 품고 있는 많은 의미와 생명을 빼앗는 것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전체적으로 저 별장은 이곳에 존재하는 어떤 의미와도 결코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열아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다. 혹시 네가 지금껏 꿈꿔온 성공이 바로 저 별장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니? 열아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열아야, 바쁘다는 핑계로 3년 동안 이 어미조차 찾지 않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있었겠니? 다른 사람에게 너의 달란트를 아낌없이 나눠주렴.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의미가 되어주렴. 그 옛날 파도소리 하나하나, 바람소리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붙일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몹시도 그리운 저녁이구나. 윤희사님이 너에게 설명한 그 위대한 성공이란 다름이 아닌 언제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풍경이지 싶구나. 열아는 수첩을 꺼내 다음과 같이 적었다. 마음의 눈으로 특별한 가치를 발견하라. 존재와 존재 사이를 잇는 참된 의미를 창출하라. 세상 모든 풍경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라. 수첩을 가방에 넣고 열아는 잠을 청했다. 마침내 열아는 자신이 돌아왔다는 실감을 했다. 그러다가 열아는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가방 속을 뒤져 두 번째 봉투를 꺼냈다. 열아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주체하기 어려웠다. 누굴까?
나의 달란트를 발견해준 또 다른 사람은 열아가 봉투를 열었다. 에린.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불길이 일어섰다. 에린. 에린은 열아가 차마 붙잡지 못한 채 떠나보내고 차마 잊지 못한 채 붙잡고 있는 애인이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다음 시간에 에린과 만나는 씬은 꼭 읽어야 될 것 같죠? 네,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이 달란트 이야기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